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자, 지수가 좀 별로 좋지 않게 금요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어제 만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오늘과 내일, 토, 일 지나고 난 뒤에 일요일 저녁쯤에나 한번 영상을 정리해 볼까 생각을 했어요. 뉴스를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뉴스가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300명대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단계가 점점 이제 심각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볼 만한 뉴스가 무엇이냐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추려봤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드디어 대통령이 어떤 강인함을 이제 표출하면서 공권력을 어, 쓰더라도 방역이 이제 최우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시총 1, 2위 그 밖에 많은 대기업들이 뚫리면서 어, 재택근무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학교들이 많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네 번째로 이제 병상 가동률이 90% 이상 초과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큰 벌금을 매기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 이제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은 많이 좋지 않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 이때 무너질 때, 첫 번째 이제 무너질 때 이때만큼 무너질 수 있느냐? 물론 그 밑에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눌림목 자리, 이런 자리가 이번에는 그때 그 눌림목하고는 모양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음봉이 길게 나왔지만 얼른 하나, 둘, 셋, 넷, 5일 만에 차근차근 오르면서 이 음봉을 시초가를 이렇게 올려내는 모양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 이 긴 음봉이 나왔던 이 자리 이후로 자, 이쯤에서는 여기를 다시 이렇게 올려낸 듯한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 떨어뜨리는 캔들이 나오면서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금요일자 아래 꼬리를 주며 올렸지만 이게 완전히 시장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을 주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 아무거나 붙잡고 혹은 실적이 좋다 혹은 수급이 좋다라는 거를 보고 메이저 수급 보고 매매했다가는 다시 한번 지수에 눌림을 해서 박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지수가 아무리 안 좋아도 결국 실적이 좋으면은 회복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계좌에 좋지 못한 어떤 하락으로 인해서 더 이렇게 계좌가 더 버렇게 물든다면은 아무래도 내가 매매하는데 더 이렇게 멘탈이 흔들린가 충격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뭐 60일선에서 반등해준다? 120일에서 반등해. 저는 아무런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뉴스가 이렇게 안 좋게 터지는데 60선에선 반등해주겠죠. 그 다음은 120선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맞게 정확하게 시장의 뉴스를 보면서 잘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어떠면은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고 어떤 자들에게는 초보자들에게는 혹은 단기 대응이 빨리빨리 안 되시는 분들은 차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은 초보자님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초보자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 생각을 좀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지금 많이 그 이슈를 받을 만한 수혜를 받을 만한 테마는 역시 그 중에서도 음압 병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병실 중에 GS 신소재가 있더라고요. 자, GS 신소재는 지금 현재는 그 뭐 주의가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장의 이슈로 봤을 때는 GS 신소재 이런 그 병실 관련주들은 다 같이 좀 강하게 다시 한번 더 날아갈 가능성을 저는 좀 더 염두에 둡니다. 특히 이 이전에 길게 봤을 때 이전 고점의 자리 계속 두드리다가 결국에는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매물벽으로 떨어졌는 자리를 지금 이번에 한번 두드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큰 더블바닥을
완성을 하는 거죠. 큰 더블 완성하고 여기를 올리면은 자 여기는 뻥 위로 이제 열려 있으니까 좀 더 슈팅을 나오기에는 굉장히 좀 유리한 자리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 특히 이제 이 자리가 눈에 띄죠. 마스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들도 이렇게 한 4개월 정도, 5개월, 6개월 정도 옆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횡보하다가 여기를 이제 강한 거래가 동반돼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 그때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지금 현재는 보여지죠. 자, 이런 것들도 차트 움직임들도 이거를 보면서 다른 종목도 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거래가 터진 자리가 112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690억밖에 안 되는데 어마하게 크게 터졌죠. 그리고 강하게 올랐는데 자, 종가에 매수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종가에 매수해서 이렇게 갭으로 띄워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종가로 매수를 하고 싶다. 이 종목이 더 오를 거라는 전제를 두고 이제 매매를 할 거면은 종가에 100%다 넣는 게 아니라 한 50% 정도는 더 현금을 보유하고 밑에서 5일선 터치할 정도 근처에는 내가 좀 한 번 더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준다면 나는 좀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겠다.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춰볼 의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종목이 양봉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날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올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자, 우리는 또 한번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이 강한 종목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이런 강하게 급등하는 종목이라면 반드시 종가에 매수를 하더라도 그 다음날 시초가가 이 장대 양봉, 돌파 양봉의 종가 아래에서 그리고 5일선 최대한 가까운 자리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추가적인 매수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거는 팩트고요. 자, 그리고 강하게 이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나? 글쎄요, 여기 뭐 강하게 올렸다가 상한가를 쳤다가 지금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아래 꼬리가 이렇게 올려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갭은 때로는 이게 굉장히 강한 그 지지를 해주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만약에 삼는다면, 자, 이 종목이 다시 눌릴지라도 다시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볼 만한 그런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눌린다면 매수를 진행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좋은 매수의 방법은 이런 긴 횡보를 돌파하고 난 뒤에 곧바로 이렇게 첫 번째 캔들이 완성되고 난 뒤에 좀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죽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전에 두드렸던 이 자리 아래에서는 저는 매매해도 한번 돌파를 기대하고 매매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급등락이 심하고 지금 이미 급등이 한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크게 손실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이 눌렀다가 다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급등락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꼭 멘탈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우정바이오가 있습니다. 우정바이오도 봤을 때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이런 박스 모양이 나오죠. 올리고 난 뒤에 박스, 올리고 난 뒤에 박스. 그리고 이 박스를 돌파하니까 첫 번째로 여기가 이제 상한가 가까운 그런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런 캔들이 나왔는데, 자,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강한 이런 긴 캔들이 나왔는데, 이 캔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추세 전환 혹은 추세를 더 가속화하는 그런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쉽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좀 눌리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면 저는 이거 5일선에서는 매수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 두드리고 있고 이런 그 저항의 이런 자리를 지금 돌파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낮은 가격을 줄 때는 충분히 매수를 좀 진행을 해서 이런 그 뉴스가 있고 그런 호재가 있을 때는 한 번 더 올릴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매수를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주지 않을 것 같고요. 다시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면 이 장대 양봉과 그리고 이 만든 갭, 이 자리 월요일자 나오는 캔들의 위치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매매하는 거는 급등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렵죠. 여기서 매매를 했다가 올라가는 것처럼 상한가 갈 것처럼 하다가 지금 많이 눌렀거든요. 자, 내일자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준다면 분할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담력이 있으신 분들만 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종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뻥 뚫려 있죠. 이전에 이제 고점스러운 자리를 지금 터치를 했는데, 자, 이 자리도 충분히 이제 올려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봉을 이제 전제로 봤을 때는 이 캔들은 이미 이제 올려냈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는 최대한 낮은 곳에서 사자라는 겁니다. 자, 오텍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주봉의 모양인데 계속 고점을 떨어뜨리고 이런 삼각 수렴의 패턴 나오다가 이제 돌파가 나온 상태거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 수렴의 패턴이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때가 분명히 이제 3월달이겠죠. 뭐 지수가 무너지니까 같이 따라 무너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누르는 그런 모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봉 봤을 때도 이번에 이 돌파가 여기도 이렇게 큰 장대 양봉 나왔었고 여기도 장대 양봉이 나왔고 계속 장대 양봉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이지만 이때 장대 양봉 금요일자 지난주에 장대 양봉과 실린 거래 대금이 만만치 않아요. 4,585억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시가총액 2천억인데 그 두 배가 됩니다. 지난주에 돈이 많이 사고 파는 사람이 많았다. 그만큼 시장에 핫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자, 이게 보니까 고점을 이렇게 떨어뜨리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이 가격적인 면에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들 뭐 이 자리라든지 혹은 여기 두드렸던 이런 자리들을 한 방에 이제 돌파가 나와버렸습니다. 게다가 밑으로 길게 행보하면서 그 중장기 이평선을 아예 그 옆으로 다 깔아버리고 위로 올렸는데 이때 거래가 상당히 터졌어요. 금요일자에 4천원 하루 만에 4천억이 터졌네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파란색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런 봉을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카톡방에서도 이제 아침에 이런 종목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이런 이제 한번 이제 시세가 이제 시작되는 이런 분출의 어떤 돌파 그리고 큰 거래가 터진 이 자리는 음봉이 나오거나 뭔가 눌림목이 있다면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자리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뭐 고점스러운 자리는 이제 이런 자리가 보여요. 그런데 이 자리는 사실 언제예요? 2017년입니다. 2017년이고 이런 삼각 수렴으로 이렇게 떨어진 자리는 매물대 역할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매물대, 여기도 매물대, 여기도 매물대인데 이런 큰 거래 터지면서 이렇게 올리는데 이런 애들이 이런 오래된 오래된 가격대의 매물대가 과연 얘를 막을 수 있을까? 물론 최고 고점은 분명히 큰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만 여기도 터치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 강하게 지금 열어두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MVH 코리아도 이제 관련주죠.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이제 선을 한번 그어놨는데 자, 한번 고점 형성하고 무너지고요. 이제 다시 추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추세를 만들고 난 뒤에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때 매매해야지 우리 초보자님들은 조금 더 매매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종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윗꼬리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고 혹은 이런 종가를 기준으로 이 높은 고점의 종가를 기준으로 삼아도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돌파한 자리긴 한데 저는 이제 이 강한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이전에 보다 월등히 조금 큰 거래 여기 너무 크기 때문에 작아 보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거래가 어느 정도 좀 동반이 되면서 이렇게 올려내는 자리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고 이렇게 위에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올리고 난 뒤에 더블 바닥을 만들면서 올려내는 이 자리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여지네요. 자,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자리는 5일선을 터치를 하거나 근처 오면은 이제 다시 반등을 자꾸 주고 있죠. 만약 5일선을 깨면은 혹은 근처 가면은 1차적인 매수 만약에 다시 좀 더 깨지면 한 11선 근처에서는 2차적인 매수 뭐 이런 식으로 각자에 맞는 매매 방식을 좀 더 이렇게 활용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은 오히려 좀 그 주말에 나오는 그뭐 뉴스에 보면은 아무래도 이 음봉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주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 고점의 자리가 대략 뭐 이런 자리, 슈팅 나온 자리와 고점의 자리, 이런 자리인데 이미 이제 이런 자리는 이미 터치가 나온 상태고 위로도 이제 꾸준히 있는데, 자, 주봉상으로 이제 좀 고점스러운 자리, 네, 다음 고점 자리, 뭐 이런 자리가 좀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너무 오래된 거죠. 2016년도에 고점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추세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신성 ENG는 거의 죽어가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병실 쪽으로 클린룸 관련으로 해가지고 삼성병원에 어, 뭐 이렇게 한 기억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살아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5일선 타고 떨어지다가 지금 올렸는데 거래가 일단 굉장히 크게 터졌어요. 2,470억 시가총액만큼 터졌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두드리는 이 자리가 이전에 이제 한번 또 도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에 날아갈 수도 있고 혹은 다시 눌렀다가 다시 갈 수 있는데, 횡보가 나온 자리를 올려낼 때, 횡보를 나온 자리를 올려낼 때가 저는 매수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 안에서도 또 밑에서도 박스도 만들고 위에서도 박스를 만드는 횡보 모양들이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이 자리는 참 곧바로 종가로 따라잡기에도 참 애매하긴 합니다. 물론 운이 좋다면은 뭐 다음날 상한가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해요. 게다가 시가총액도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난 아니죠. 지금 그 병실 관련주들이 전부 다 금요일 날 굉장히 큰 거래가 터졌습니다. 음봉이 나오면 나올수록 낮게 잡을수록 유리한 그런 테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성 ENG는 이제 여기가 많이 두드렸기 때문에 1,500원, 여기서도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자리예요. 1,500원 자리를 일단은 올려내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 시세가 만약에 지금 분출이 된다면은 뭐 그 다음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저는 몰랐는데 SY라는 종목도 이 병실 관련주라고 합니다. 근데 자, 이 종목 글쎄요. 저는 이 종목을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수익을 축하드리는데, 자, 이렇게 단봉이 캔들, 이렇게 이쁘지 않은 아랫꼬리 윗꼬리 많고 이렇게 단봉이 캔들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종목들, 글쎄요. 여기서 거래가 크게 터지는 걸로 보고 이제 매매를 하기에는 이미 늦었고요. 네.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는. 게다가 또 이제 역배열에서 올려내 버린 거죠. 자, 역배열에서 이렇게 올려낸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매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종목은 저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면, 만약에 이 자리가 다시 이렇게 눌려가지고 5일선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5일선 터치하지 않고 다시 한번 좀 눌리더라도 다시 더 위로 한 번 더 시세를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자, 그리고 자, 저도 이걸 몰랐어요. 시스웍이라는 이 종목이 그, 그 병실 관련주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누군가는 이제 그거를 병실 관련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한가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죠. 날아가는 그냥 보내드리는 게 맞다. 네, 시스웍을 볼 필요가 없겠죠. 자, 메가이씨는 사실 아니죠. 이게 병실 관련주라기보다 이제 이 뭐죠, 호흡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관련주인데, 뭐 누군가는 이제 또 이거를 또 그쪽으로 또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 한번 보니까, 일단은 한번 강하게 올리고 난 뒤에, 색깔이 너무 진하네요. 강하게 올리고 난 뒤에 옆으로 횡보하죠. 근데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갭으로 막 상한가 날리고 이렇게 올린 친구들은 한 번에 죽지 않고 올리고 다시 눌러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렇게 좀 두 번, 세 번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돌파, 이 박스를 돌파할 때 나온 이 거래가 또 어느 정도 또 굉장히 좀 터졌죠. 그리고 지지해주고 또 올리고, 지지해주고 올리고, 지지해주고 올리고, 계속 이런 패턴의 모양으로 지금 현재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렇게 눌렀다 올리고 횡보하다 올리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이 추세를 이미 그어놨는데 아래로는 한 21선 살짝 깨고 다시 올리고 21선을 계속 회복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 보이는데, 자, 이런 모양이죠.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는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 양봉이 나왔어요. 금요일자.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이, 이 고점, 이 고점을 돌파할 때가 또 한번 매수에 한번 강하게 한번 시세가 빵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돌파하고 난 뒤에 한번 눌림목 주고 난 뒤에 하루 이틀 만에 몇 퍼센트 주죠? 종가가 7.9%, 고가가 14%니까 뭐 한 20%는 단기적으로 이틀 만에 이제 수익을 주는 구간이죠. 다시 여기도 이 고점의 자리는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 고점의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거, 뭐 이거 단봉의 캔들이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진다면 계속 단봉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올려낸다면은 저는 종가로 매매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렸다가 이런 윗꼬리 주면서 음봉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매매를 하자라는 건데, 글쎄요. 이제 월요일장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음압 병실에 대해서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또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뭐 여러 가지 뭐 진단 키트나 그 다음에 관련주들 같이 한번 둘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